옛날엔요 처음에 이 동영상에 왔을 때는 실수가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4시간 실컷 다 하고 난 뒤에 실수를 하는 거야. 그럼 혼자서 4시간 또 찍어야 돼요. 예. 자, 교재 210쪽에 보시면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부터 할 차례예요. 자, 시행 방식의 종류는, 자, 도시개발 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 구역의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하는 방식이나 한지 방식,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3가지 방식을 할 수 있다 이 뜻이고, 자, 옆 페이지 가서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 적용 기준이 하나가 있죠. 시행자는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바에 따라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을 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밑에 박스에 기준이 있죠. 한지 방식 칸에는 1번이 있고 2번이 있죠. 1번은 형식적인 이유고, 실질적으로 한지 방식 쓰는 이유는 2번입니다. 1번 보시면 대지로서 허용정지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 토지를 바꾼다, 분합, 분할하거나 합치거나 그 밖에 구역 변경, 지목 형질 변경이나 공공시설 설치 변경이 필요할 때 한지를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하는 지역의 줄치입니다.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높아 수용 사용 방식 시행하는 것이 어려울 때, 자, 한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 이유죠. 지가 높을 때 뭐 쓴다? 한지를 쓴다 이 뜻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한지 방식은 지가 높을 때 써요. 자, 그래서 종전 토지 예를 들어서 200평을 시행자에 제공해주면, 자, 한 100평 정도로 개발시켜 다시 돌려주고 나머지 100평 경비로 쓰는 방식인데, 뭐 이렇게 간단하게 보지만 이 간단한 게 아니다 이 말. 자, 그럼 한지 방식을 하려면 종전 토지 가격부터 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소유자는 자기 토지 가격을 높게 평가받고 싶죠. 시행자는 어떻습니까? 낮게 평가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개발된 토지 가격도 또 정해줘야 됩니다. 소유자는 낮게, 그래야 자기한테 많이 들어오니까. 자, 시행자는 높게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경비 부담을 또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소유자 입장에서는 낮게 부담하려고 하려고. 그런데 시행자는 경비 부담을 많이 시키려고 하겠죠. 이와 같이 극한적 대립밖에 없습니다. 이 방식은. 그러다 보니까, 자, 소유자 시행자는 극한적 대립이 되니까, 자,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점과 단점을 이렇게 비교해 놨는데, 아무래도 단점이 많은 방식이 무슨 방식이다? 한지 방식이요. 네. 장점이래 봐야 시행자의 재정적 부담이 없다는 것이. 왜? 토지 소유자들이 다 토지로 경비 부담 처리해버리죠. 자, 그래서 장점이라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고, 단점은 첫째 보시다시피 절차가 복잡해요. 저걸 일일이 다 정하려면 사업기간이 어떻습니까? 장기가 되고, 또 개발 이익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가 높은 상태에서 개발시켰기 때문에 개발한 토지 땅값은 한두 배밖에 안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개발 이익이 많이 생길수록 사업에 어떻습니까? 유리해지겠죠. 왜? 돈이 많이 수입이 벌어지니까 경비 부담을 그 수익금으로 다 충당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상대적으로, 자, 개발이 적기 때문에 사업이 상당히 까다롭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수용 사용 방식은, 자, 거기 책에 보시면은 계획적이고 체계적 도시개발 등 다음에 줄칩니다. 집단적 조성 공급이 필요할 때 쓰는 것이 뭐다? 자, 수용 사용 방식, 이도 형식적인 이유고, 실질적으로는 지가가 어떻게 된다? 낮아야 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용 사용 방식 지가가 낮을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차적으로 땅값 낮으면 이 방식 씁니다. 알겠습니까? 한지 방식 골치 아픈 거 안 써요. 국가 자체가 어디에 도시개발을 해야 되겠다 하면은 땅값 산 데 찾지 비싼 데 안 찾습니다. 왜? 한지 방식 사업이 제대로 될지 안 될지 장담을 못 하니까. 저도 20년 넘도록 한지 방식 사업이 되는 거 딱 2번밖에 못 봤어요. 네. 그만큼 저거 앞에 저런 걸 다 정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집가나 딴 산 토지에 도시개발 사업 같은 거 해서 수용 사용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대부분 이게 우선이에요. 그러면 땅값이 산 데가 산지라 했죠. 네. 예. 산지는 땅값이 사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도시개발 대상이 되는데, 그렇다고 산이 뭐 높고 이런 데 말고 나지막한 산지 같은 데 있죠. 그런 데 하는데, 그런데 이제 토지를 사두면은, 자, 수용 사용 방식에 보면 수용해버리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래도 다른 방법으로 그 수용 사용 방식으로 내 토지가 수용됐지만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방식은, 자, 토지 등을 수용한 후에 보상합니다. 그리고 이주시켜놓고 바로 공사를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방식입니다. 단점은 시행자의 재정적 부담이 크다는 것밖에 없고, 장점은 첫째, 절차 간편합니다. 수용만 하면 끝나요. 수용하고 나면 뭐합니까? 바로 공사해버려요. 그래서 이런 수용 사용 방식 사업하는 데 가보면은 한 5년 안에 끝나버립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사업의 기간이 단기죠. 예, 상당히 빨리 끝납니다. 그 다음에 개발 이익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자, 어느 정도 이익이 발생하느냐. 우리 그 부산에 해운대 신도시라고 들어봤죠? 여기 지금 현재 경남 일대에서는 최고 먼저 수용 사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한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주로 사업하기 전에 어떤 곳이었느냐, 나지막한 산지, 그 다음 군부대, 밭, 섭지 이렇게 있었어요. 산지나 군부대 밭은 그 당시에 평당 1만 원에 수용합니다. 예. 평당 수용해서 1만 원 수용해서 주택 건설 용지로 분양할 때 평에 180만 원에 분양했어요. 그때 당시에 180 올라버렸죠. 예. 지금 이 땅은 얼마느냐? 2천만 원 넘습니다. 평당 가격. 자, 섭지는 그때 당시에 평에 5천 원을 수용합니다. 5천 원. 예. 자, 그리고 이걸 상업 용지로 개발해서 분양할 때는 500만 원에 분양했어요. 그때 당시에. 예. 그러면 자, 1,100가 올랐죠. 그 지금 이 땅은 얼마느냐? 6, 7천 이상 합니다. 평당. 예. 자, 이와 같이 상당히 많은 이익이 생길 수 있는 방법이 뭐다? 수용 사용 방식. 그만큼 장점이 많은 방식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이제 책에 혼용 방식이라고 나가 있죠.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지역이 부분적으로 환지 방식, 수용 사용 방식에 해당할 경우에 쓰는 방식인데,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분할 혼용이 있고 미분할 혼용이 있고. 자, 분할 혼용 방식, 수용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과 한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사업 시행 지구별로 분할해서 시행하는 방식이 분할 혼용 방식인데,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보면은, 자, 여기에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에는 국공유지가 많다 하면은, 자, 여기는 수용 사용 방식, 도로를 기점해서, 이쪽 개인 토지가 많다 하면 환지 방식, 이렇게 도로를 기점으로 두 가지를 나누어서 쓰는 것을 분할 혼용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미분할 혼용 방식은 사업 시행적으로 분할하지 아니하고 수용 사용 방식과 한지 방식을 혼용해서 시행하는 방식인데, 이거는 필지별로 완전히 섞어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도로가 있고 여기 이제 필지들이 있겠죠. 이렇게. 자, 여기는 수용 사용 방식, 여기는 환지 방식, 수용 사용 방식, 한지 방식, 수용 사용 방식, 한지 방식, 환지 방식. 자, 이와 같이 필지별로 수용 사용 완전히 섞어 쓰는 것을 미분할 혼용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밑에 3번이나 그 외에는 뭐 이런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내려가서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방식 변경이라고 되어 있죠. 시행방식 변경은 5, 6월 달에 한번 보면 돼요. 자, 이제 넘어가시고, 4번에 순환개발 방식의 개발 사업이라 되어 있죠. 버리세요. 5번에 세입자 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용지 공급 등 버리시고, 자, 옆에 가면 6번에 도시개발 사업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등이라 되어 있죠. 버리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는 왜 버리느냐? 사문화되어 있어요. 지금 사용 안 합니다. 지금 한 10년 전에 전국적으로 강풍이 한 불었죠. 뉴타운 사업이다 해가지고 크게 전국적으로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다가 하루아침에 수독되어 버렸어요. 하루아침에. 그래서 언제 시간 있을 때 왜 수독된지 말씀드리겠는데, 그 뉴타운 사업할 때 필요한 제도예요. 그래서 얼마나 뉴타운 사업이 전국적으로 심하게 강풍이 불었느냐, 뉴타운 사업에 참여만 하면은 큰 돈 번다 했어요. 그래서 전국에 뭐 부산 같은 데나 서울도 마찬가지고 뉴타운 사업 하는데 15평짜리 연립주택 4,500만 원짜리를 4억 5천 5개 사요. 그거 사면은 상가 준다 했어. 복합 상가에 상가 하나 준다 이래가. 자, 근 10배 이상의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럼 하루아침에 어떻습니까? 뉴타운 사업이 없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결국 그 산 거 어찌합니까? 날라가는 겁니다. 10배 날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 됩니다. 그래서 그 뉴타운 사업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전국적으로 피해본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국가가 그걸 보상해 줍니까? 그거 아니죠. 그건 자기가 투자한 거죠.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넘어가서 214쪽에 이제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이라 되어 있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수용 사용 방식을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하는지를 배운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봅시다. 자, 수용 사용 방식으로 사업을 하면은 앞에서 장점이 절차 간편하다 그랬죠. 이렇게 절차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건축물 같은 것을 자, 수용 사용하는 절차. 자, 이 절차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주체. 누가 수용 사용할 거냐? 자,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수용 사용해야 돼요. 왜 조합은 제외할까요? 조합은 전부 한지 방식 사업만 해야 되죠. 이 방식 쓸 수 없습니다. 조합은. 자, 조합은 제외한 시행자가 중에는 둘로 나누면은 공공시행자가 있고, 그 다음에 민간 시행자가 있죠. 자, 이 방식은 개발 이익이 많이 생긴다 그랬어요. 민간에서 쉽게 시행하게 되면은 민간에서 그 개발 이익을 독점하기 때문에 사회화는 안 합니다. 그러면 민간 시행을 제한시켜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제한하기 위해서 민간 시행자 이 방식을 쓰려고 그러면은 사업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자, 동의받는 건 크게 어렵지 않는데 3분의 1을 뭐 하고 있어야 된다? 소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 수용 사용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곳에 땅 3분의 1을 민간에서 소유하기에는 쉽지 않죠. 민간 시행자 개인적으로 혼자서 이거 3분의 1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규정 때문에 사실상 이 방식은 민간에서 시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실질적으로도 민간 시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럼 시험에서는 여기 3분의 2 소유 이런 걸 묻는 게 아니고 공공시행자일 때는 이런 요건을 갖춘다 안 갖춘다? 안 갖춘다 이걸 물어요. 자, 절차 어떻게 수용 사용할 거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우리나라 수용법이죠. 이 법을 준용해서 수용하고 특례. 자, 공시법상 수용을 하려면은 수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공익자 사업으로서 인정을 받고 고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시법상 수용하려면은 국가 자체가 수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반드시 어떤 사업이 돼야 됩니까? 공익사업이 돼야 돼요. 이 공익사업성이 인정을 받고 고시받는데 6개월 이상 걸립니다. 자, 그런데 도시개발 사업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자, 수용 사용해야 할 토지죠. 토지 세부 목록. 세부 목록이라는 것은 자, 이 수용 사용해야 할 토지의 위치나 지목이나 면적이나 이런 사항들 있죠. 자, 이런 세부 목록을 고시하게 되면은 공시법상 사업인정 고시 받은 것으로 뭐 해준다? 의제를 해줍니다. 그럼 바로 수용을 하면 됩니다. 별도로 사업인정 고시 없이 바로 수용이 되죠. 자, 수용을 하면은 대금을 줘야 되죠. 대금. 원칙적으로는 현금을 준다 이 뜻이에요. 자, 근데 예외로 여기에도 채권 줍니다. 토지 상환. 자, 채권을 주는데 이 채권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공법에 채권 받기가 겁나죠. 전에 배웠던 채권은 뭐 말도 안 되는 조건이 채권이죠. 그런데 이 채권은 무조건 받아야 돼요. 돈을 벌고 싶거든. 자, 수용 사용 방식은 수용하면 의미가 없는데 대신에 돈을 안 받고 뭘로 받는다? 이 채권 받으면 돈을 벌어요. 이 채권을 주는 땅은 자, 이 채권 받으면은 자, 땅은 감정가 기준 줍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사건 나오는데 대팔 때는 거래 시가를 받으면 2배 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 무조건 받아야 되죠. 예. 자, 그래서 이 토지상환 채권이라는 것은 어떤 채권이냐? 자, 수용 사용 방식에 있어서 단점이 시행자의 재정적 부담이 크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 채권을 발행한 만큼 시행자에게 현금 부담이 어떻습니까? 줄어듭니다. 그런 목적으로 발행하는데 자, 첫째, 시행자가 발행을 합니다. 발행하고 자,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자, 원하면 발행하는데 조건이 토지 매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발행합니다. 전부 지급은 안 됩니다. 전부 지급하면은 환지처럼 돼요. 자신 토지 주고 이 채권 전부 다 받았다. 그러면 개발된 토지로 다 받는다는 뜻이죠. 환지처럼 되기 때문에 일부 지급을 위해서만 이 채권이 발행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나 건축물로 자, 상환을 해주는 채권이다. 그러면 나중에 이 채권 가지고 있으면 자, 사업 조성면 토지 건물로 받는다는 뜻이죠. 예. 발행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되느냐? 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 토지 자, 분양 건축물의 면적 2분의 1 이내로 발행해야 됩니다. 이것도 2분의 1 초과 발행하면 전체가 한지처럼 되겠죠. 자, 그래서 2분의 1 이내로 발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채권은 실질적으로 정관 신도시 할 때 이 채권이 발행됐어요.
토지상한 채권이 발행이 되어서 자, 거기 살던 주민들이 일부, 대금 일부를 이 채권을 받은 사람들이 거기에 자, 토지를 이 채권으로 받았겠죠. 감정가 기준으로 줬어요. 채권을. 이 토지를 이 채권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난 뒤에 되팔았으니까 시세 차이 크겠죠. 그래서 수용 사용 방식 같은 경우에는 수용되면 큰 의미가 없지만은 이런 채권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받으면은 좀 땅값에 대한 이익을 볼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책의 214쪽 보시면은 자, 1번에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이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수용 사용의 주체, 사업의 주체입니다. 사업 시행자, 조합 제외라고 해놨죠. 왜 조합은 제외합니까? 전부 한지만 해야 되니까.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데 이번에 줄치입니다. 민간 시행자는 자, 그게 줄치고 조합 제외하고 공무원 출자법인인 시행자, 한마디로 민간 시행자는 이 뜻이에요. 둘째 줄에 갈로 떼놓으시고 줄칩니다. 사업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상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2 이상 해당한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까지 줄쳤습니까? 이 경우 다음에 보실 거 없고 거기는 옆에다 뭐라 쓰시느냐 하면은 요 말을 써놨어요. 공공시행자일 때는 이런 요건 갖추나 안 갖춘다? 안 갖추죠. 이걸 시험에 묻습니다. 여기 있는 3분의 2, 2분의 1을 묻는 게 아니고 공공시행자일 때는 이런 요건 갖추지 않는다. 이걸 물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개발 사업을 수용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자,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가 필요하다. 이렇게 물어요. 그럼 틀리죠.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공공시행자 이런 요건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잘 놔요. 자, 3번에 내려가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정치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 준용. 토지 등의 수용 사용에 관해서는 이번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정치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서 수용 사용합니다. 자, 4번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정치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특례 사업인정고 시의 특례라고 되어 있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정치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개발계획에서 그 다음 줄칩니다.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세목록을 고시한 경우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정치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까지 줄쳤습니까? 자, 그래서 수용 사용해야 할 토지 세목록 고시하면은 공시법상 사업인정고시 별도로 받지 않고 마당수 레제되니까 바로 수용이 된다 이 뜻이에요. 자, 재결 신청 기간 특례는 안 보셔도 돼요.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대금 지급 방법으로서 토지상 채권 발행이라고 되어 있죠. 자, 발행 조건, 발행자 줄칩니다.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토지대금 매수대금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줄치고 일부에 주의해야 되겠죠. 전부 지급하면 틀립니다. 일부 지급을 위해서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자, 사업 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 건축물로 상하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급 보정 줄칩니다. 민간 사업 시행자 줄치고 민간 사업 시행자, 공동 출자법인인 시행자, 줄여서 민간 시행자는 이 뜻이에요. 은행법의 은행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으로부터 줄칩니다. 지급보증을 받아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 민간은 지급보증 받아서 발행해라 이 뜻입니다. 발행규모 찾았습니까? 토지상한 채권의 발행규모는 토지상한 채권으로 상환할 토지 건축물이 해당 도시개발사로 조성되는 다음에 줄칩니다. 분양 토지, 분양 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2분의 1 이내로만 발행해라 뜻이에요. 또 2분의 1 초과되면 전체가 한지처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밑에 이번에 발행계획의 성과 공고, 그건 뭐 3, 4일 보면 되고, 3번에 토지상한 채권 이율 발행 방법이나 이런 것도 다 3, 4일이에요. 4번에 토지상한 채권 비치라고 되어 있죠.
그것도 3, 4래. 그 다음 페이지 통일상환 채권 이전 등도 마찬가지. 3, 4래 한번 보면 돼요. 3번의 이주대책 등은 5, 6달 위에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수용을 했죠. 배금도 좋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두 번째 단계가 뭐냐? 수용 끝났으니까 뭐 하겠습니까? 착공하겠죠. 착공해서 공사를 하겠죠. 그래서 공사가 완료되면은 제대로 공사했는지 준공검사를 받으면 이 공사가 끝납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착공하고 난 이후에 공사 중에 이 도시개발 사업을 한 이 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원형지 상태로 공급 개발하도록 제도가 도입됐어요. 그래서 수용 사용 방식 시험에 나오면은 꼭 묻는 내용이 이거예요. 원형지 공급과 개발에 관해서 묻습니다. 자, 원형지라는 말부터 하셔야 돼요. 원형지는 도시개발 사업. 자,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기 전의 토지를 뭐라 부른다? 원형지다 이렇게 합니다. 사업으로 조성되기 전의 토지다 이 뜻입니다. 사업으로 조성되기 전에 원래 형태의 토지를 원형지다 이렇게 하는데 이걸 공급 개발하는 데는 이유는 자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비쌀까요? 원형지가 비쌉니까? 조성된 토지가 비싸겠죠. 왜? 조성비용이 들어갔으니까. 원형지에 조성비용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죠. 그래서 첫째는 저렴한 용지로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원형지는 특별한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가 아니죠. 조성되기 전의 토지이기 때문에 다양한 복합 개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원형지를 공급 개발 제도를 도입했어요. 네. 어떻게? 자, 시행자가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서 자, 도시개발 구역에 있는 전체 면적에서 3분의 1 이내로 자, 원형지 상태로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전체 토지 면적의 얼마까지? 3분의 1까지. 자, 누구에게 공급을 하느냐? 원형지 개발자에게 공급을 해 줍니다. 자, 그래서 원형지 개발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 지방공사 같은데, 자, 그리고 공모에 선정된 자, 그 다음에 학교, 공장 부지로 사용하는 자에게 공급해 줍니다. 우리한테 공급해 주면 참 좋겠죠?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저렴하게 공급하겠어요? 원형지 상태니까. 일반 개발된 토지의 절반 가격 정도로 공급해 줍니다. 뭐 감정 가격 평당 100만 원이면 원형지는 50만 원 안쪽이에요. 이런 거 공급받아 가지고 있으면 땅값 팍 올라가겠죠. 예, 그래서 우리한테는 안 준다 이 말. 우리 받을 수 있어요? 없죠. 예, 우리한테 안 줍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원형지는 아무래도 저렴하게 공급시켰기 때문에 다시 가지고 있다가 땅값 올랐을 때 되팔 수 없도록 자, 다양한 복합 개발하도록 유도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 원형지는 매각을 제한합니다.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이는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자치는 매각 제한 당하지 않아요. 그럼 국가자치 뺀 나머지는 매각 제한을 합니다. 자, 어떻게? 자, 원형지 공급 계약일부터 10년.
자, 원행지에 대한 공사 완료 공고일부터 5년 이 두 가지 기간 중에 먼저 끝나는 기간까지는 원행지를 매각을 못합니다. 자, 그러면은 원행지 공급계약일이 2017년 5월 1일이에요. 자, 원행지 공사 완료 공고일이 2020년 4월 1일입니다. 언제까지 매각 제한된다는 뜻이에요? 계약일에 10년 더 하면 되죠. 그 다음 2027년 5월 1일이 되고 완료 공고일에서 5년을 더하면 되죠. 예, 2025년 4월 1일 요 날이 먼저 끝났죠. 요 때까지 매각 제한된다 이 뜻이에요. 자, 이렇게 아시고, 자, 그리고 원행지 개발자 선정은 어떻게 할 거냐. 선정. 자, 선정은 자, 첫째 원칙이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살 사람과 팔 사람이 1대1로 만나서 가격 정해서 파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저게 학교나 공장 부지로 쓸 사람 있죠. 자, 학교나 공장 부지로 쓸 사람에 한해서는 경쟁, 입찰 형식으로 자, 하는데 이것도 이 두 이상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원행지 개발자, 원행지 공급과 개발의 지정권자 승인 보시면은 시행자는 도시를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 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 대통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줄칩니다. 미리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야 돼요. 여기만 줄치고 받아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에게 원행지를 공급하여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 경우 다음에 줄칩니다. 공급할 수 있는 원행지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얼마 이내로 3분의 1 이내로 한정한다. 그렇게 줄치면 돼요. 자, 1, 2, 3, 4, 5 자, 박스에 있죠. 갈로 묶고 옆에 씁니다. 원행지 개발자라 쓰면 돼요. 그 5가지를 원행지 개발자다 이야기합니다. 자, 1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자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라는 말 찾았습니까?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그 삭제 없애버렸어요. 그냥 국가 지방자치단체. 자, 2번에 보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게 공공기관 그게 있죠. 그 있는 내용 또 반복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1번에 또는 대통령이 정한 공공기관은 없애버리시고 3번 지방공사 4번 국가지방자치단체 대통령이 정한 공공기관이 복합개발 등을 위하여 실시한 공모에 선정된 자 이걸 줄여서 공모에 선정된 자 이렇게 합니다. 4번 원행지를 학교나 공장 등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 이 5가지를 원행지 개발자다 이렇게 합니다. 자, 동그라미 2번은 밑에 뭐 3, 4에 가서 보시고 양갈비 조건부 성인화돼가 있죠. 그 3, 4에 가서 보면 돼요. 2번에 원행지 공급계획이나 3번에 세부계획 작성과 실시계획 반영도 다 3, 4를 위에 보면 돼요. 시험에 나오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시험에 나오면 4번이 또 나오겠죠. 원행지 매각 제한이라고 돼가 있죠. 찾았습니까? 원행지 개발자 갈로 하나 줄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합니다. 국가자치는 매각할 수 있다는 뜻이죠. 네. 10년 범위 내에서 대통령이 정한 기간 안에 원행지를 매각할 수가 없는데 박스 안에 대통령이 정한 기간이란 줄칩니다. 다음 각 호 기간 중 먼저 끝나는 기간까지를 말합니다. 1번에 원행지에 대한 공사 완료 공고일부터 5년 줄치고 2번 원행지 공급 계약일로부터 10년 줄치면 돼요. 자, 이번에 다만 줄칩니다. 이주용 주택이나 공공문화시설 등까지만 줄치고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자 줄칩니다. 미리 지정권자 승인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매각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뜻인데
구체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사유가 박스 안에 있죠. 1번 줄칩니다. 기반시설 용지로 서기에서 매각할 때는 자 증권자 승인받은 미리 매각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2번 임대주택 용지 줄치고 3번 그 밖에 원형지 개발자가 직접 조성하거나 운영하기 어려운 시설 설치를 한 용지일 때는 승인받으면 미리 팔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5번에 원형지 공급 승인 취소 등은 버리시고 그 다음 페이지 원형지 공급 계약 해제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자 그거는 3, 4에 가서 보시면 되고 7번에 원형지 개발자 선정이라고 되어 있죠. 자 원형지 개발자 선정은 줄칩니다. 무슨 계약이다? 수의계약이 원칙이에요. 한정된 자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외에 다만 다음 줄칩니다.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 등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원형지 개발자 선정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며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이 됐을 경우 수의계약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칙은 수의계약이고 학교나 공장 등 부지로 사용하는 자 선정은 원칙은 뭡니까? 경쟁입찰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8번 원형지 공급 가격 원형지 공급 가격은 개발기획에 반영된 자 줄칩니다. 원형지 감정 가격에 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등 공사비를 더한 금액 기준으로 시행자와 원형지 개발자가 협의해서 결정한다. 이 부분은 반드시 협의해서 결정한다까지 말이 놓아야 맞는 말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거기 빠지면 틀려요. 자 선수금은 3, 4월 달에 가서 보시고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조성토지 공급계획 자 이제 세 번째로 자 공사 다 끝났죠. 다 끝나면은 조성이 된 토지 등을 공급합니다. 공급한다는 것은 분양한다 이 뜻이에요. 자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를 주의해야 돼요. 첫째 공급 방법 어떤 방법으로 공부하느냐 원칙은 경쟁입찰이에요. 자 가장 높은 가격 선 사람에게 이 토지를 공급하는데 여기에 대한 예가 추첨 재뽑기 할 수도 있고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급가격 자 공급가격은 감정가격 기준입니다. 감정가격 근데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자 조성토지 공급계획의 제출 자 줄칩니다. 시행자는 갈로 떼어놓으시고 조성토지를 공급할 때에는 조성토지 공급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해서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계획을 제출하고 공급해라 이 뜻이죠. 2번 조성토지 공급 방법 자 거기에 1번 공급 조건에 줄칩니다.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을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포함해서 여기에 정한 용도에 따라 공급해야 됩니다. 구체적 공사계획에 따라 공급해라는 뜻이죠. 자 그렇게 하시고 공급 방법 원칙은 경쟁입찰 방법입니다. 거기 줄치고 예외 추첨을 쓸 수 있죠. 자 추첨 4가지입니다. 자 거기에 1번 줄칩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건설 용지 2번에 자 공공택지 3번에 330제곱미터 이하 단독주택 용지 4번에 공장 용지 자 이런 것은 뭘 할 수 있다? 추첨 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수의계약이라 되어 있죠. 수의계약은 다 보실 건 없고 3가지 정도만 보시면 돼요. 1번 체크해서 보세요. 학교 용지, 공공청사 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를 국가 자체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할 때는 수의계약 그 다음에 자 거기에 또 어디를 또 체크해 보시냐 5번 체크하시 보시고 토지상은 채권에 따라 토지를 우리 공급해 줘야 되죠. 이것도 수의계약 그 다음에 10번 체크해서 보시고 경쟁입찰 추천 결과 2회 이상 유찰이 됐을 때도 뭐 수의계약 그 3가지 정도 보시면 돼요. 자
자, 조성토지 가격평가 원칙 줄칩니다. 조성토지 가격평가는 무슨 가격이다? 감정 가격이고 예외 가격 산정 특례가 있는데 시행자는 다음에 정하는 용도로 토지를 공급할 경우에 해당 토지 가격을 밑에 줄칩니다.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그렇게 줄쳤어요. 그럼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자, 학교 줄치고 폐기물 처리시설 줄치고 이단지 조성 줄치고 자, 공공청사 5번에 사회복지시설 자, 그 정도 줄쳐서 보시면 돼요. 학교 등이나 폐기물 처리시설, 이단 조성,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같은 용지는 무슨 가격 이하로? 감정 가격 이하로 주는데 5번에 사회복지시설은 다만 다음에 보시면 둘째 줄에 사회복지사업부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자, 줄칩니다. 유료시설을 제외한 시설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이 감정가격 이하로 받으려면 유료시설입니까? 무료시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료시설이 돼야 되죠. 자, 그런 점에 주의하시면 돼요. 자, 그 밑에 가격 산정 특례는 뭐 5, 6월 이후에 한번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정해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수용 사용 방식이다. 이렇게 하시고 자, 잠시 쉬었다가 이제 한지 방식으로 갑니다.